김양순이라고 하고요. 그다음에 저는 이제 동양화 매체를, 전통 동양화 매체를 사용해서 현대사회 대중매체에서 보이는 그런 이미지들이나 형식들을 그림에 옮기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일단은 좀 굉장히 오래된 쪽으로 그 시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,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대부분 입시를 위해서 전공을 정하는데 그때는 이제 동양화가 뭔지를 잘 모르는 때였고, 사실 미술도 잘 모르는 때였어가지고 여러 가지 뭐 디자인, 뭐 서양화 이렇게 있는 것 중에 제가 사실 동양화가 뭔지 모르고 고른 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 이제 좀 느낌상 뭐 우리 거니까 좋은 거 아닐까 생각을 해서 좀 골랐던 것 같고,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 이제 사실은 동양화를 안 할 수도 있었는데, 또 미국에 가서도 동양화에 대해서 뭐 생각을 좀 많이 해보기도 했는데,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 처음에 생각했던 거하고 거의 달라진 건 없이, 결국은 뭐 이제 우리 것이 소중하다기보다는 저는 어떤 자세로 생각했냐면, 이제 그 동양화가 이제 그냥 우리나라의 그림이다.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여러 가지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게 기본으로 저는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, 그 그림을 항상 그리면서 뭐 하루에 막 10시간씩 이렇게 그리는 거는 제가 추구하지는 않는 부분이 있어요. 물론 그림을 열심히 그리고 그림에 어떤 여러 가지 시간을 많이 들여야 되는 건 맞는데, 근데 이제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.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기 전이나 아니면 그림을 그리는 동안에도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아서, 제가 하루를 좀 약간 뭐 항상 규칙적이진 않지만 일단 생각을 좀 많이 하는 시간을 좀 여유롭게 좀 최대한 가지려고 하고, 그다음에 이제 작품을 막 전시에 닥쳐서 막 많이 해야 될 때는 계획을 짜서 작품을 많이 이제 하면서 하루를 보내는데, 평소 때는 생각을 정리하고, 그다음에 좀 기다리는 것 같아요. 생각이 떠오를 때까지 기다리고, 그리고 또 다음 그림 어떻게 그려야 될지 생각도 하고, 또 그림뿐만 아니라 사실 일상생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, 그냥 뭐 밥 먹고 뭐 살고, 또 가끔은 뭐 돈도 벌고 그런 식으로 생활을 하면서 좀 생각을 좀 기다리는 편입니다. 여기 그 영어미술관 레지던시 환경이 작은 산에 있는 거잖아요. 그래서 주변의 자연도 너무 풍요로운 것 같고, 그리고 조용하고, 그래서 뭐 여기 있는 동안은 정말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참 많은 것 같고, 뭐 저는 이제 집이 그렇게 멀진 않아서 또 가서 좀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뭐 거기서 하기도 하는데, 일단 이 영어미술관 안으로 들어오면 뭐 조용한 환경 때문에 좀 생각을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것 같아요. 일단 밑그림을 그릴 때 사실은 일필이지로 그린다는 건, 제가 이제 이해한 거는 뭐냐면, 자기가 이제 그릴 때 어떻게 그릴 건지 전부 다 생각을 해서 그 모양들을 이렇게 만들어내야 되는데, 저 같은 경우는 구상 단계에서 좀 모양을 만들어내는 것 같고, 뭐 사실은 또 제가 직접 만드는 것 같지도 않아요. 왜냐면은 원래 참조 대상이 신문의 형식이 있으니까,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그림에 옮기다 보니까 일단 형식을 좀 옮기는 거에 대해서 좀 하고, 그 다음에 그렇게 만들어진 이 규칙의 위에, 이 밑그림을 그린 그 규칙 위에 하나씩 이제 그려가는데, 저는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은 그 붓질마다 사실은 하나하나가 사실 일필휘지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각 붓점들이 다 모양도 다르고, 또 그걸 그릴 때 제 생각도 다르고, 감정도 다르고, 태도도 다르니까, 그런 어떤 각 점을 그릴 때 어떤 제 생각이나 느낌이나 형태, 이런 것들에 좀, 붓점의 형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집중을 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좀 물론 시간이 많이 드는 작품이긴 한데, 일필위주로 하지는 않는 방법이긴 한데, 그래도 일필위지처럼 뭔가 순간적인 감정은 각 점마다 다 이렇게 좀 드러난다는 생각이 좀 있어서, 좀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부분하고 연관이 또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. 신문도 이제 하나의 평평한 대중매체의 모습을 보이고 갖고 있는 것 같아서 또 관심을 가지게 됐는데,
뭐 저는 이제 앞으로 작업에서는 신문만 이렇게 한정시키지는 않을 거고 다양한 화면, 다양한 어떤 뭐 인쇄 매체들을 작업을 할 것 같고요. 이번에 신문으로 이제 그 설정했던 이유가 이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좀 신문 자체도 이제 그 보시면은 작품을 보시면은 신문의 전체 사이즈나 비율이 동양화 화판 사이즈하고 거의 비슷한 데가 있어요. 그리고 가로 세로 비율도 그렇고요.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실제 신문 사이즈는 크기는 우리가 이렇게 들고 볼 수 있는 사이즈인데 이 그림은 좀 크게 그릴 수도 있잖아요. 근데 그 손에 들고 볼 수 있는 신문이 이렇게 크게 확대됐을 때, 그것도 평면의 모습으로 확대됐을 때, 그 제가 생각했던 거는 감상자들의 경험을 좀 생각을 했어요. 감상자들이 옛날에 봤던 신문들이 벽에 큰 사이즈로 그림의 형식으로 보여질 때 어떤 느낌을 받고 또 신문의 특성이 뭘까, 그런 것들이 그림에서 잘 또 드러나거나 좀 다른 방식으로 또 보여질 수 있을까, 이런 생각도 좀 해서 이런 쪽으로 좀 실험을 했습니다. 그리고 동양화 자체도 사실은 그 분야 자체가, 그리고 재료의 특성이 요즘 이제 막 그려지는 그림들, 뭐 캔버스에 그려지는 그림하고도 또 다르고, 그 다음에 미디어 아트, 뭐 컴퓨터 화면에서 보여지는 화면의 느낌하고도 또 다르잖아요. 그래서 약간 전통 매체라는 거, 그러니까 오래된 어떤 매체라는 특성이 약간 오래된 종이 재질의 신문하고 좀 또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이 생각을 저도 했었어요. 그래서 좀 그런 어떤 비슷한 성질의 매체 둘이 이제 실제 신문에서 신문을 보여주는 그 그림으로 좀 변경되는 것도 좀 생각을 해서 관심이 있었고,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 신문, 그러니까 작품이 그 신문의 어떤 거울처럼 저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했거든요. 그러니까 신문이 그림에서 비춰서 약간 뿌옇게 비치기도 하고 또 전체 형상은 다 보이는데, 그래서 그림이 그 신문처럼, 그러니까 신문의 형식을 그대로 갖추는 어떤 좀 큰 어떤 이미지로서 그렇게 좀 보이는 그런 거에 좀 관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그게 이제 네, 처음에 이제 여기 전시 제목처럼 기억이라는 거,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 동양화에 대해서 제가 뭐 길게 얘기할 건 아니지만 동양화의 이론에서도 실제 그 대상을 보고 그릴 때 절대로 그 대상을 본 그 순간에 그걸 바로 옮길 수가 없거든요. 그러니까 뭐 대부분 다 그림이 그렇지만 그걸 기억하고 뭐 잔상이라든지 어떤 기억이 있어서 그거를 이제 기억하는 거를 그림에 옮기는 그런 형식이라고 저는 뭐 이해하고 있는데, 네, 제가 신문을 봤을 때 이걸 그림으로 그릴 때도 기억 쪽에 좀 더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. 신문에 대한 기억, 그리고 신문이 전해주는 사건에 대한 그런 기억이나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서 좀 날짜가 직접 여기에,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접근했던 것 같아요. 그림에서 어디까지 안 보여줘도 감상자들은 제가 그린 대상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을까, 이렇게 좀 먼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왜냐하면 기억이라는 건 추상적이잖아요. 즉 기억이라는 건 개념이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어떤 뭐 날짜, 텍스트 이런 것들이 아마 좀 더 변형되거나 좀 뿌얘지는 어떤 그런 효과로서의 기억일 것 같은데, 그래서 신문에서 최소한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을 보여주면서도 감상자분들이 그렇게 대상에 대해서, 신문에 대해서 또 사건에 대해서 생각하실 수 있게끔 좀 더 감상자분들에게 스스로 찾아보시면서 스스로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생각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. 이 영혼미술관을 통해서 제가 사실은 미국에서 좀 오랫동안 있다가 한국으로 온 지가 한 2년밖에 안 돼서 영혼미술관에서 처음 이제 입주 작가로서 있는 건데, 여기서 굉장히 한국에서의 작가 활동의 시작을 좀 잘 하게 된 것 같아서 그것도 좋고, 그렇게 해서 이제 좀 여기서 작품을 좀 더 만들고 또 생각도 많이 하고,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여기에 자연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
좀 생각을 좀 더 구체적으로 다음 작품들은 어떻게 할 건지 생각을 해서 일단은 생각하는 건 뭐 지금 이 작품 시리즈, 지금 신문으로 하는 작품 시리즈, 이런 식으로 하는 작품 시리즈를 좀 더 만들면서 어디까지 제가 연구할 수 있을지 생각을 하고, 그리고 이제 나중에 다음 작품 시리즈는 어떤 걸 할 수 있는지 막연하게 생각하는, 거기까지가 제가 지금 미래에 대해서는 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. 일단은 제가 아까 그 동양화 매체 그리고 옛날 신문이라는 게 다 좀 옛날에 관한 아니면 전통에 관한 지나간 거에 관한 뭐 그런 건데 그래서 저도 이제 이 매체하고 맞게 제가 작품 주제를 어떻게 가져야 되고 또 어떤 주제가 이 매체에 잘 맞을까를 생각하다 보니까 제 어린 시절을 좀 생각하게 됐고, 제 어린 시절에는 저희 집은 또 뭐 다 그러셨을 텐데 신문 구독을 했거든요. 그래서 신문 항상 그 형식들을 항상 봤었고, 그런 환경에서 그런 시간에서 제가 어렸을 때 사실은 신문에 관심이 없었어요. 물론 뭐 어린 시절엔 다 그렇지만 관심도 없고, 그러다가 커서 보니까 지나간 신문들의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성수대교 붕괴 같은 경우는 제가 아는 분이 희생당한 경우거든요. 그래서 그때는 그냥 그 신문이나 뭐 TV나 이런 걸 보면서 감정적으로만 이렇게 격해지고 그랬는데, 지금 생각해 보니까 종합적으로 좀 그 효과들이 다가오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때 만약에 성수대교가 붕괴되지 않았거나, 아니면 뭐 전시하는 작품 중에는 IMF에 관한 작품도 있는데, 그때 만약에 IMF가 구제금융이 없었다면 저희 집의 경제 사정은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나, 아니면 뭐 우리나라 사회도 그렇고 제 주변의 뭐 인간관계라든지 아니면 환경, 뭐 상황, 이런 것들이 다 또 달랐을 텐데, 그런 것들이 좀 종합적으로 다가오더라고요. 그래서 좀 저 어린 시절에 그때는 관심이 없었지만 지금은 좀 관심이 있는 그런 자료들을 좀 제가 관심 있게 봤습니다. 전시 제목은 기록 / 기억인데, 기록과 기억이 같이 있는 거를 좀 제가 강조를 했어요. 그래서 제목에서 기록도 보고 기억도 볼 수 있는 그런 특징을 좀 얘기했고, 그리고 전시도 마찬가지로 그 옛날 신문을 대상으로 이제 작품을 만들었는데, 근데 그 신문의 이미지를 감상자분들께서 보시면서 옛날 자료에 나오는 사건도 보실 수 있지만, 그걸 어떻게 예전에 또 보셨고 지금 어떻게 기억하시는지 자신의 관점도 좀 보실 수 있게 그렇게 좀 전시를 했습니다. 네, 일단은 사실은 감상자분들의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, 제 작품은. 그래서 감상자분들께서 여기 전시장에 들어오셨을 때 처음 이제 보게 되는 여러 장들의 신문 이미지들, 그런 것들을 한꺼번에 보셨을 때 그 경험이 어떤 경험인지 사실 좀 굉장히 궁금하고, 또 옛날 신문들을 이렇게 갑자기 전시장에 들어와서 마주하시는 게 좀 색다른 경험일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도 좀 많이 궁금합니다. 그래서 그 감상자분들께서 좀 지금은 이제 인쇄되지 않는 신문들을 작품을 통해서 또 보시면서 또 여러 가지 감정 드실 텐데,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. 직접 이제 작품을, 키트를 제작을 하시면서
어떻게 보면은 제 작품, 지금 전시하고 있는 작품들의 거의 작은 버전으로 이제 아마 작품을 진행하실 것 같은데, 어떻게 보면은 감상자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창작자의 입장으로 이제 경험을 하시는 거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전시에서 작품을 보시고 감상자로서의 경험뿐만 아니라 창작자로서의 어떤 그 경험이나 그런 고민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것도 좀 좋은 것 같습니다. 작품의 제목은 그 1989년 4월 22일 가로 열고 서울서 1시간 거리 점점 가로 닫고인데요. 여기서 이제 제목에서 보이는 1989년 4월 22일은 제가 이 작품을 그 제작할 때 참조를 했던 그 신문의 일자예요. 그래서 제가 이제 선택한 신문의 날짜인데 그 신문의 내용 중에 여기 보시면 작품의 헤드라인 부분이 있는데 여기 제목 부분에 서울서 1시간 거리 점점 이런 헤드라인이 있었어요. 근데 이 면의 신문, 그러니까 원래 그 신문 자료에서는 제가 이제 전시를 통해서 좀 관심을 가졌던 뭐 개발 또 뭐 사회의 어떤 발전 이런 것들의 좀 키워드가 겹치는 게 있어서 좀 선택을 했고요. 그 다음에 이 작품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그 신문에서 보이는 사진을 그대로 좀 보여주고 있는데 그 사진에서도 저는 이제 그 부분을 선택을 해서 그 부분을 좀 확대하고 그 부분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좀 보이는 그런 사진을 좀 이제 작품에서 삽입을 하거든요. 그래서 신문 전체가 그때 어떤 사건이나 당시의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긴 하지만 제 작품에서는 이야기가 직접적으로 드러나진 않고 왜냐하면 먹점으로만 표현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사진에서도 그때 당시에 그 사건을 다루는 사진 전체가 나오질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른 방식으로 좀 그 일자의 신문을 좀 표현을 하는 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작품을 이제 제작할 때는 먼저 종이에 그 밑그림을 그립니다. 그래서 지금 여기 뭐 자세히 보시면 연필들 자국들이 좀 보이는데 연필로 먼저 밑그림을 그려서 신문에 원래 그 자료인 신문의 형식을 그대로 좀 여기에 옮기려고 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진을 밑그림에 따라서 사진을 붙이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선택해서 그러니까 어떤 부분을 선택해서 하는데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좀 연행돼 가는 어떤 고위급 인사의 넥타이 부분을 좀 집중을 했습니다. 그래서 그런 어떤 뭐 권력을 가진 사람이 이제 부정부패에 연루된 뭐 그런 것들이 좀 생각에 있었고 그리고 이제 사진을 선택해서 붙인 다음에는 점들을 이제 그 밑그림에 맞춰서 찍어 나가는데 헤드라인 부분은 대부분 이제 검은색으로 항상 그 신문 자료에서도 보이더라고요. 그래서 먹점으로 좀 가득하게 검은 느낌의 헤드라인을 좀 표현하려고 했고 그 다음에 소제목들 같은 경우는 큰 어떤 하나의 그 글자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약간 크게 먹점을 좀 그렸고요. 그 다음에 기사글에서는 좀 작은 글씨들이 이렇게 또 세로로 쭉 이렇게 이어지는데 그런 것들을 좀 표현했습니다.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전체적으로 좀 구성을 했다고 보시면 되고 각 방식마다 사실 작품마다 좀 먹점이라든지 헤드라인이라든지 모든 요소들을 표현하는 게 조금씩 달라요. 그래서 매 작품마다 어떻게 그거 표현을 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고민하는 그런 흔적도 좀 여러분께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이 작품은 제목이 1997년 11월 22일 가로 열고 IMF 구제금융 공식 요청 가로 닫고입니다. 이 작품은 다른 작품들보다 좀 먼저 한 작품인데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이 작품 시리즈를 시작했을 때 어떤 제 어린 시절에 가장 큰 사건을 다루는 그런 작품을 이제 만든 거라서 좀 의미가 있고요. 여기에서 이제 제목에서 보시는 1997년 11월 22일은 뭐 우리나라가 IMF 구제금융을 받은 그 결정한 날로 알고 있어요. 그래서 그때 신문 일자를 참조를 했는데 여기서 보시면 이제 사실 여기 지금 보이는 넥타이를 맨 사람이 김영삼 대통령으로 제가 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 경제 강요 회의를 아마 하는 도중인 것 같은데
그때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이 고민들이 이렇게 포즈에서 드러나 있는 거 아닐까 해서 여기서도 좀 이제 신체 그리고 손 부분을 좀 집중을 했는데, 네, 그래서 그 일자의 신문에 보이는 사진을 좀 선택을 했고요. 그리고 작품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여기서는 좀 초기 작품이다 보니까 전체적인 어떤 형식들을 대부분 비슷한 점의 형식으로 좀 표현을 했었어요. 그래서 헤드라인 부분만 조금 이렇게 검은 톤으로 연출을 좀 했고, 그다음에 다른 부분들은 다 작은 점들로, 그래서 신문의 소제목이나 기사글이나 아니면 광고 그 영역까지 전부 다 작은 점들로 표현해서 어떤 신문의 형식을 좀 일관되게 감상자분들이 보실 수 있게 그렇게 좀 만든 작품입니다. 예, 여러분께서 전시에 대한 영상 보셨을 텐데, 이제 여러분께서 받으셨을 제 그림과 비슷하게 한번 작게 그려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또 하겠습니다. 예, 일단 여러분들이 키트를 받으셨을 때 거기에 이제 구성물들이 이렇게 먹물이 있을 거고요. 그 다음에 작은 붓, 그리고 작은 이 봉채라고 하는, 여기 지금 파란색인데 봉채, 그리고 여기 지우개가 있는데요. 이렇게 한번 확인해 보시고 또 저희가 오늘 지금 이제 작업하실 이 그림 이렇게 2개로 아마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제가 간단하게 이 먹과 붓으로 이제 여기에 좀 먹점을 좀 찍을 거고요. 그리고 봉채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또 색도 좀 넣어보는 그런 시간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여러분들이 먹물을 쓰실 때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접시 같은 게 있는데 접시에다가 풀어서 물하고 같이 섞어서 사용하시면은 또 물을 이제 물에 희석할 수 있으니까 좀 낮은 좀 담한 그런 톤으로 작업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. 예, 그래서 하나씩 좀 제가 재료를 뜯으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예, 그래서 처음에 이제 시작하실 때 먼저 원래는 이제 뭐 먹을 벼루에 갈고 이렇게 시작할 수도 있는데, 먹물이 있으니까 일단 그릇에다가 조금 이렇게 따르도록 하겠습니다. 뭐 아주 조금만 따르셔도 됩니다. 물에다 많이 이제 탈 거기 때문에 조금만 따라주셔도 되고요. 그다음에 이제 붓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. 예, 그래서 붓을 처음에 사용하실 때는 이 붓에 풀이 좀 먹여 있어서 좀 딱딱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그거를 이제 물에다가 좀 풀어 주시면서 풀기를 좀 붓에서 빼시는 게 좀 또 좋습니다. 네,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좀 부드럽게 이제 만들어졌는데요. 이대로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. 이 물을 붓으로 묻혀서 제가 먹물에다가 약간 찍은 다음에요. 이걸 다른 접시에다가 좀 이렇게 물하고 같이 풀겠습니다. 네, 처음엔 그래서 좀 진한 먹들이 나올 텐데 그걸 좀 물을 많이 섞어서 좀 색을 조절을 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림에서 이제 표현하고자 하는 이 톤을 여기서 이제 찾아서 이렇게 그림에다 이제 그려 나가는데요. 이제 이 밑그림을 보시면서 어떤 톤으로 먹을 사용하실지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이 밑그림 같은 경우는 뭐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. 여러분께서도 있으시니까 제가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리면, 일단은 선으로 이루어진 부분들이 있습니다. 이 부분들은 제가 뭐 헤드라인이나 아니면 기사글, 신문의 헤드라인이나 기사글들이 이렇게 보이는 부분을 선으로 이제 표현을 한 거고, 이거에 대해서 이제 밑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 상태입니다. 그리고 사진 부분은 신문을 제가 참조하는데 작품에서 그 신문에 사진들이 보이는 그 사진들의 부분이나, 여기서는 좀 거의 전체로 지금 적용이 됐는데, 일단은 그 사진들의 이미지가 여기에 이제 그대로 프린트돼서
여러분들께서 그림을 그리시면 이 사진 부분이 아니라 이제 기사글이나 헤드라인 이 부분에, 그러니까 지금 선으로 그려져 있는 부분에다가 먹점을 이제 그려 나가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나중에 이제 결과물은 아무래도 그 사진과 먹점이 이렇게 같이 보이면서 비슷한 톤으로 작품이 좀 만들어지게 되겠죠. 예, 그래서 하나씩 제가 좀 밑그림 위에다가 좀 먹점을 또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. 네, 일단 저 같은 경우는 헤드라인부터 좀 시작을 하는데요. 왜냐하면 헤드라인이 좀 중요한 부분이고 또 제가 참조하는 신문에 있어서도 좀 가장 내용적으로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좀 약간 저는 항상 좀 약간 어두운 톤으로 좀 칠을 하기도 합니다. 여기에 그 밑그림에 보이는 이 직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, 그러니까 선이 교차하지 않는 직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그 여러분들께서 점으로 그리셔도 되고 아니면 선으로 한 번에 그리셔도 되는데, 저 같은 경우는 점선으로 또 그려보겠습니다. 예, 그리고 이 신문의 소제목 부분인데요. 약간 작은 네모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그 먹을 번지게 해서 좀 큰 점으로 소제목, 제목 부분을 표현하거든요.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먹에다가 이제 붓에다 물을 많이 먹여서 좀 번지게끔 그렇게 하는데요. 저는 한번 해보겠습니다. 예, 번질 때는 좀 오랫동안 기다리면은 스스로 번지겠죠. 그래서 그렇게 약간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. 네, 봉채를 그래서 사용하실 텐데, 이 봉채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제 붓도 원래 먹으로 사용하셨잖아요. 그래가지고 먹이 묻어 있을 텐데 그거를 좀 이렇게 씻어내서, 깨끗하게 씻어내서 물에, 그래서 좀 먹이 남아있지 않게 최대한 이렇게 해주시고요. 왜냐하면 이제 봉채 색감이 굉장히 그 맑거든요. 그래서 맑은 색깔이 잘 나올 수 있도록 깨끗하게 잘 씻어주시고, 그리고 이제 그릇에다가 물을 어느 정도 붓으로 약간 좀 넣어주고요. 그 위에다가 이제 봉채를 갈게 됩니다. 네, 이렇게 이제 접시에 약간 그 표면의 질감 때문에 이렇게 좀 갈리게 되는데, 예, 먹을 벼루에 가는 원리하고 똑같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천천히 갈아주시고 어느 정도 이제 원하는 색이 나오면 이제 또 작업을 이걸로 해주시면 됩니다. 네, 여러분들께서 사용하실 때는
그 먹하고 같이 이제 먹으로 찍은 점 옆에 봉채로 이제 그려주셔도 되고요. 아니면 뭐 원하시면은 이제 파란색 이제 그 색감만 나올 수 있게 또 독립적으로 그리실 수도 있겠죠. 자, 그리고 이제 봉채를 사용하셨으면 또 지우개가 있습니다. 여러분들께서 받으신 지우개로 뭐 2장이라고 생각하시고 이 지우개를 잘라서 끝부분을 이용해서 또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. 예,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분께서 받으신 그림 밑그림에 이 칸들이 좀 이제 지우개 크기보다 작잖아요. 그래서 그만큼 좀 작게 세로로 좀 잘라 보겠습니다. 예, 칼 사용할 때는 손 조심해 주시고, 저는 약간 이 칸들이 작아서 좀 얇은 굵기로 자르고 있습니다. 네,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 정도의 두께로 좀 잘랐고요. 한번 이걸로 찍어 볼 텐데, 이것도 마찬가지로 붓을 사용하실 때처럼 먹에다가 물을 어느 정도 타서 그 담한 어떤 느낌의 톤도 구사하실 수가 있고, 또 원하시면 진한 먹으로 그대로 사용하셔도 되겠습니다. 네. 예, 꼭 그 네모칸이 다 찍혀져야지 되는 것보다는 어떤 흔적을 남긴다고 생각하시고 여러 가지 모양들이 나오는 그런 것들을 즐겨보시는 것도 좋습니다. 예, 화면을 전부 다 밑그림을 채웠는데 보시면은 여러분께서 이제 그리신 여러 가지 그 점들과 그 모양들이 다 이제 여러분이 원래 생각하시는 그 신문의 모습이 되고 또 이런 어떤 신문의 모습이라는 게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셨던, 그러니까 진짜 신문이 아니죠. 우리가 만든 거는 진짜 신문이 아니라 신문을 보시면서 또는 옛날 신문에 대해서 생각하시면서 느꼈던 어떤 기억들, 또 여러분이 지나온 시간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작업들을 하시면서 천천히 작업을 하시면서 한번 성찰하고 또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. 예, 여러분들께서 좋은 시간 됐길 바라고요. 그러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